안녕하십니까. 신교수 10분 역사 카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커피 스토리 2, 2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커피하우스는 대단히 큰 인기를 끌게 되고, 그 커피하우스를 중심으로 어떤 정치적인 모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그 모의 활동 때문에 이제 이슬람의 정치 술탄이라든지 이런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커피하우스를 이제 핍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커피의 인기는 이제 이슬람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이 커피가 이제 서서히 그 유럽으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커피가 이 유럽으로 바로 확산이 되지 않고 상당히 늦게 확산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유럽 사람들은 이 커피를 굉장히 처음에 좀 꺼려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이건 이슬람이 먹는 이슬람 교도가 먹는 음료다. 즉 우리 기독교 국가와 왼수인 이슬람 교도의 음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우리가 먹느냐 하는 그런 반발심이 상당히 많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커피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요즘은 커피값이 이제 뭐 정말 싸지만 커피 생산이 엄청 늘어서 그 당시에는 커피가 오로지 예멘에서만 생산이 됐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 내에서도 상당히 커피값이 비쌌고, 또 이게 이제 또 유럽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중간에 상인들의 손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커피값이 상당히 비쌌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커피가 느리게 퍼졌고, 맨 처음에 커피를 유럽에 소개한 것은 네덜란드의 동인도 의사가 소개를 했고, 그 뒤에는 본격적인 확산은 영국에서 이제 커피의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커피가 우리가 비엔나 커피라고 알려진 게 있는데, 비엔나 커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오스만 터키하고 오스트리아가 전쟁할 때 그 당시에 1683년에 이제 오스만 터키가 비엔나를 포위하고 나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커피 자료 몇 개를 녹음하게 되는데, 그 커피 자료가 그 어떤 계기가 돼서 그때 이제 이 커피하우스 주인이 비엔나 커피하우스 주인이 이제 이 터키 커피에서 앙금을 제거하고 거기 꿀과 우유를 첨가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냥 마시기 너무 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꿀과 우유를 첨가하는 커피를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시기 시작한 거죠. 상당히 이제 부드럽죠. 우유랑 꿀을 타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엔나 커피의 효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커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국에 들어와서 영국에도 이제 커피가 확산이 돼서 영국의 커피하우스가 문전성시를 이렇게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커피하우스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서 크게 인기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 있는 커피하우스는 이제 17세기에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증권거래소의 역할도 하게 되고, 커피하우스가 그 다음에 상업해운거래소의 역할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보험회사까지 탄생한 게, 여러분들 이제 보험회사 알죠? 보험회사가 탄생한 것도 이 바로 커피하우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커피하우스가 정말 만남의 공간. 요즘은 커피하우스에서 사우스가 일반 사람들이 만나서 친구 만나고 뭐 연인 만나고 그렇게 일상적인 어떤 또 공부도 하고 그런 데지만,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정말로 다양한 역할을 했던 그런 정말로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장소였죠. 증권거래소, 해운거래소, 보험회사까지 탄생한 게 바로 이 커피하우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652년에 이제 런던에 이제 그 처음에 커피하우스가 생긴 모습인데, 보면은 이제 여기 커피를 끓이는 이렇게 저 벽 쪽에 커피를 끓이고 있고, 또 테이블에 앉아갖고 이 귀족처럼 보이는 그 영국인들, 즉 가발을 쓴 영국인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 서류 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들이 주로 모여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얘기, 그다음에 정치 얘기,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커피하우스가 이제 굉장히 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커피도 유럽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약으로 생각했어요. 약. 그러니까 어떤 약품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눈병이라든지 뭐 수종, 뭐 통풍, 뭐 교열병, 이런 것들 치료하는 약품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화되면서 특히 커피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커피 마시는 게 이제 퍼지면서 점점 약품보다는 이제
이러한 기호품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커피하우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그 보험회사라든지 또는 이제 상업 중심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조너던 커피라는 곳이 있는데, 조너던 커피 같은 거, 조너던 커피와 이 게러웨이 커피하우스가 유명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조너던 커피하우스의 터가 있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요. 이런 데에서는 이제 어떤 75년 동안 이 영국의 어떤 주요 증권거래소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커피하우스가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조너던 그 커피하우스는 자리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1680년도부터 1778년도까지 조너던 커피하우스가 여기에 있다는 이 표지판이 거기 붙어 있죠. 그래서 정말 미팅에 거 보면은 Place of the City's Stock Broker,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시의 그 주식 브로커의 장소, 만남의 장소로 쓰였다는 표지판이 지금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게러웨이 커피숍인데, 커피하우스인데, 마찬가지로 게러웨이 커피하우스도 이제 그 증권거래 역할을 대신 여기서 수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게러웨이 커피하우스에 대한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로이드란 커피하우스인데, 로이드 커피하우스도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붐볐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이제 어떤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이게 이제 훗날에 최대 세계 보험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이드 커피하우스가 지금의 로이드 보험회사로 바뀌는 거죠. 로이드 보험회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그런 영국의 그 해상 보험 회사죠. 근데 이 유명한 해상 보험 회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로이드 커피하우스였다는 거, 참 재밌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뭐 로이드 커피하우스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와셔서 커피를 마시면서 비즈니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험 얘기도 하고, 그 보험의 어떤 거래의 중심 도시가 돼서 그게 나중에 훗날 세계 최대의 해상 보험회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커피하우스가 이제 보험회사로 이렇게 발전된 거죠. 당시에 이제 커피하우스에 그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뭐 서류도 검토하고 계약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자를 쓴 게 보니까 다 여기 보면은 모자를 쓰고 있죠. 이 모자가 다 그 선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쓰는 그런 모자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그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커피숍 하우스도 이제 유럽에서 이제 부작용을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그 아랍에서도, 즉 이슬람 국가에서도 커피하우스가 정치적 모의의 온상, 또 타락의 온상, 또는 뭐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매춘이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유럽을 건너온, 영국을 건너온 이 커피하우스도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커피하우스는 남성 전용 클럽이다 보니까 남자들만 주로 여기 오죠. 남자들이 앉아서 한번 죽치고 앉아 있는 거죠. 쉬운 얘기로 여기서. 물론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순기능을 하긴 했습니다. 많은 순기능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이게 그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뉴스가 모여서 뉴스를 전파하는 한마디로 그런 역할을 수행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커피 한 잔을 마시면 1페니를 주면 커피를 마시는데, 1페니짜리를 커피를 마시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1페니짜리 대학이다, 이렇게도 불렸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남성 전용 클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업 쪽에서는 활력자가 되었지만, 이제 이 커피하우스에 틀어박혀 사는 남편들이 되게 이제 이 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 커피하우스를 뭐 역겹다, 진하다, 쓰다, 냄새난다, 구역질 난다, 이런 어떤 식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커피가 뭐 이 발기불능까지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퍼뜨렸죠. 그래서 이 신문 광고까지 내면서 커피하우스를 없애자 하는 그런 그 운동을 이제 부인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찰스 2세까지도 이렇게 이제 커피하우스를 이제 폐쇄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찰스 2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게 또 괜히 뭐 정치 음모의 중심이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 커피하우스를 없애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폐지는 못하고 이러한 이제 이 커피하우스 대신에 이제 찻집을,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공간, 그런 거로 이제 영국은 좀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커피하우스 같은 경우 영국에서 대단히 많이 발전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영국에서 1652년에 처음으로 이제 커피하우스가 생겼는데, 이때 이제 터키 출신의 하인이 운영을 했던 작은 가게인데 30년 뒤에는 자그마치 커피하우스가 런던에 3,000개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요즘에 우리 스타벅스가 생긴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런던에 스타벅스가 3,0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런던에 커피하우스가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 커피하우스를 중심으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 그 기관들, 여러 가지 아까 로이드라 보험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겨나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커피하우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커피스토리 2탄으로서 이 커피하우스가 유럽으로 건너와서 어떻게 발전했고, 이 커피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어떤 작용과 반작용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